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입니다. 오늘도 김권진 차장과 굵직한 이슈들 따라가 볼게요. 차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로는 사실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소식이 나왔으니까요. 네, 저희 봐야죠. 점검을 해봐야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빨리 무역 협상 마무리할 거야 이야기를 하고요. 시진핑 측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단판 빨리 마무리되길 그들이라고 빨리 안 끝내고 싶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정말 나아질까요? 아니면 기존에도 계속 우린 잘할 거야 이런 얘기를 풍기고 엎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기한까지 좀 나왔습니다. 4주 안에라고 얘기를 나왔습니다. 즉 이번 달 안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숫자까지 나올까라는 생각, 물론 우리가 하노이 회담이나 이런 얘기까지 보면서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까지 안 돼버리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경기가 좀 망가져 버릴 거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중국과 미국이 서로 급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월 달 정도면 좀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한금융에서는 이게 잘 되면 최고의 수혜로 반도체 그리고 은행을 꼽았어요. 차장님께서도 동의하세요? 우선은 반도체는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재들입니다. 바로 중국 쪽이 수출이 많이 안 돼버렸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중간재들을 많이 사야 된다는 거. 저는 어떻게 보면 은행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아까 시즌 나올 때도 제가 생각을 했었긴 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될 때는 어디냐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물론 수혜는 있겠죠. 근데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사이클 이걸 훨씬 더 많이 타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석유화학 쪽하고 기계 쪽이 훨씬 더 강한 어떻게 보면 이런 모멘텀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그 애널리스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의 생각은 화학 쪽하고 기계 쪽이 훨씬 더 좀 더 강한 이런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석유화학과 기계 쪽에 나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차장님 의견 저희 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다음 이슈는요. 반도체 얘기 해봐야겠죠. 삼성전자 1분기 어닝 쇼크가 현실로 어닝 쇼크일 거라고는 우리 모두 공시받았으니까 알고 있었고요. 반도체 영업이익 80% 폭락한 듯이라고 확정치 내용이 나와봐야 하는 거지만 일단 대략의 추정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했고 우려한 것보다 조금 더 나빴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오늘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잖아요. 약간 약보합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네. 외국인이 많이 사주고 있기도 하고요. 증권가 의견들을 한번 제가 쭈르륵 모아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한금융에서는 예상치는 하회하긴 했다. 하지만 낮아진 눈높이에 부합을 한 수준이고 지금 반도체 업황은 바닥을 탈출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매수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시장 기대치가 워낙 낮았다. 그래서 예상치 부합한 걸로 봐도 된다라며 대체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우리 알던 거잖아 이런 느낌의 대응입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차장님은 그동안 실적 나오면 보자 하셨잖아요. 네네. 실적 나왔어요. 매수할까요? 아닙니다. 우선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드려볼게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제가 숫자를 한번 얘기를 해드려볼게요. 우리가 1월 10일 날 정도에 네.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었어요. 얼마 정도 나왔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삼성전자? 왜 제대로 기억이 안 나죠? 저 너무 많은 숫자를 하루 그렇죠. 보나 봐요. 10조 한 중반대가 나왔고 이번에는 6조 2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도 사실 몰랐으니까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55%였습니다. 55%?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을 여러분들 한번 지금 찾아보십시오. 몇 프로? 57%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정도의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 미래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좀 많이 베팅을 하는 겁니다. 10조 이상 나오던 이런 실적이 6조가 나왔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투자를 하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열심히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사야 되죠, 저희 입장에서. 뭐 그렇게 되는데 저의 생각은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물론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어? 이렇게 계속, 즉 외국인들의 방향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오늘같이 지금 현재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80만 주 정도, 70만 주 정도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주기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외국인들이 멈춰버릴까 봐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보유료입니다. 물론 다 100% 외국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뭐 기관 사업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57%라는 숫자가 가장 높아져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좀 덜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도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전부터 답은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자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가자라는 거.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멈추면 여러분들도 같이 멈춰 주셔야 된다. 즉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사지면 대형주들의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멈춰진다면, 외국인들이 멈춰진다면 중소형주들의 이런 포트폴리오가 좋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미래 베팅을 했다라는 건데 외국인들의 지분이 너무 높으니까 네네. 더 이상 사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그렇죠. 있어서 지금은 네. 나는 좀 안 사겠다라는 저는 의견이신 지금은 거죠? 좀 고민하는 겁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언제쯤이면 차장님께서 삼성전자 시원하게 매수해보자 이런 의견 주실지 좀 궁금해지네요. 뚫어지면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전고점이 뚫리면 거의 다 지금 현재 전고점까지 올라와 버려서 제가 지금 네. 멈칫멈칫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가 뚫리면 그것이 그냥 열심히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것을 외쳐드릴 수 있습니다. 신기해요.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는데도 고 하시더니 삼성전자는 그거 뚫을 때까지는 보겠다. 로보로보는 이미 뚫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괜히 가고 있는 애들이고요. 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굳이 바로 위에 턱이 있는데 야 뚫어 여기 위에 턱이 있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뚫을 때까지는 한번 봐보자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갈게요. 다음 이슈는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 분위기 좋은 쪽 들여다보면 엔터주 많이 눈에 띄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JYP 네.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아티스트백 차트에 최초로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는 이런 소식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 얘기 나올 때마다 막 그렇게 주가 들썩이던 관련주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JYP 엔터의 이 스트레이키즈가 제2의 방탄소년단으로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져요. 일단 기관 측에선 참 발빠르게 10거래일 연속해서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덧 나이가 들었는지 이 친구들 얼굴이 다 낯설어요. 한 분 한 분 어떻게 이렇게 다 낯설까요? 아쉽긴 한데 뭐 어찌됐건 빌보드까지 간 유명한 친구들입니다. 이번 이슈를 통해서 JYP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오늘 판타지오 같은 종목들은 네. 뭐 빅히트 우회 상장하는 뭐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상한가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네. 했는데 이런 엔터주들 전반에 대한 시각 정리 좀 같이 해주세요. 뭐 그동안 조금 안 좋았죠 라는 거. 사실은 엔터주들이 사실은 주가의 흐름이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버닝썬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서 YG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봐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JYP는 전혀 다른 모습이 계속해서 전개가 됐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트와이스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이트키즈 같은 이런 새로운 그룹들, 보이 그룹인데 우리는 모르는데 저는 이제 소녀시대가 마지막 세대니까 우리 아나운서님은 전 동방신기요. 동방신기가 마지막 세대라고 하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이런 친구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게 분명히 맞다라는 거. 실제로 엔터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얘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JYP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그룹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한번 뜰 수 있는 이런 애들이 많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JYP 조금 다른 회사랑 좀 다르게
확인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된 이런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작년부터 JYP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이게 올해도 역시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JYP 쪽은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 관련된 주식은 어떻게 보면 조금 차별화를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순위로 JYP가 진짜로 맞는 것 같고요. 2순위는 어떻게 보면 이런 SM 이런 관련된 주식들, 3위로는 어떻게 보면 빅히트 관련된 주식들. 어제 다음 주에 또 얘들이 컴백을 하니까 빅히트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 하단으로 어떻게 보면 JYP를 지금 현재는 두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하단은 게 YG 얘기하시려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네. 1위가 JYP. 네, 그렇죠. YG가 제 하단으로 지금 현재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JYP, SM, 빅히트. 저는 집사부일체 박진영 씨 나온 거 보고 나서 네. 이런 사람이 이끄는 회사면 JYP 주식 사고 싶다 막 이런 네네. 생각이 들 정도로. 박진영 씨가 정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합니다. 엄청나더라고요. 실제로 처음에 네. 나왔을 때 우리가 뭐야 왜 괴물이 나와서 막 날 떠나지 마, 나 너 떠날 거야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정말 지금 달라졌죠. 완전히 사람이 좀 달라지. 저는 박진영 씨 잘생겼던데. 그래. 네, 사람마다 다양하다라는 이런 성향은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JYP 일단 1순위 엔터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저희 짚어볼게요. 다음 이슈는요. 굴삭기 업체들입니다.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실적이 좋다,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굴삭기 업체들이 못 갔잖아요. 못 갔죠? 네. 제가 굴삭기 업체들 좋아했는데 너무 실망했거든요. 근데 지금 6거래 연속해서 현대건설기계랑 두산인프라코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기계 중국 사업 지배력을 끌어올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에서 2월 달 굴삭기 판매량이 크게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80%나 늘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6일째 동반 상승 중이고요. 여기에 유압 실린더 납품하는 DY파워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6일째 생각하니까 지난 중국 지표 개선되고 나서부터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두 종목 이제 볼까요? 실적들은 워낙 좋았으니까. 네, 작년부터 사실은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좀 아이러니한 종목이었긴 했습니다. 네. 주가가 사실은 실적이 따라가야 되는데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이 이쪽 라인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렸던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미중 간의 이런 무역 분쟁이 마무리가 되면 가장 좋을 만한 종목 중에 어떻게 보면 건설 기계 쪽을 이런 바로 굴삭기 라인을 찍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다라는 겁니다. 바로 중국 쪽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중국이 내수 부양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재정 적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다. 이 말은 돈을 계속 뿌려주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인프라 심의 기간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200일이었습니다. 이게 좀 짧아졌습니다. 120일로 짧아지면서 굴삭기 시장이 좀 더 빨리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연간 한 20만 대 가까이가 팔릴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여기에 어떻게 보면 발맞추어서 실적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산인프라코어로 지금 현재 얘기가 계속해서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은 아닐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그럼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하는 종목으로 이름 올려주셨고요. JYP 엔터도 지금부터 투자가 가능한 종목으로 네.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만 일단 전고점 돌파하는지 여부 지켜보고 대응하자 의견 건네주셨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